자바스크립트에서 조건문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반복문 만드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문법을 보면 자바에서 사용했었던 문법이랑 크게 차이가 없죠. 예. 자바랑 차이점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로직을 만드는 과정은 자바랑 비슷할 겁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3번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건문을 만드실 때에는 if, else 이게 기본입니다. else는 필수는 아니죠. else는 없어도 돼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if 다음에 조건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서 조건을 만족할 때 하는 코드들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들은 else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조건을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else 다음에 if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바랑 문법이 똑같아요. 자바랑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true와 false를 판별을 내릴 때 숫자인 경우에 0은 false 취급을 하고요. 0 이외의 모든 다른 숫자들은 true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비어있는 문자열은 false, 한 글자 이상이라도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true 취급을 하고요. 객체인 경우에 null은 false 취급, null이 아니면 true 취급을 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바에서는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에러 없이 실행이 될 수 있는 코드가 이런 코드입니다.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보면 그 나머지는 0이나 1, 숫자 0이나 1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 이 중괄호 안쪽이 실행이 되냐면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 나머지가 있는 경우 이 안쪽이 실행이 되고요.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는 else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1이면 true, 숫자가 0이면 fals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 구문 보시면은요, 스위치 구문도 자바랑 똑같아요. 그렇죠? 스위치, 그 다음에 변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케이스로 점프를 하죠. 해당하는 케이스로 점프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쭉 실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데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먼데이다 그러면 여기로 점프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화요일이거나 수요일이거나 목요일인 경우에는 여기가 실행되고 여기서 브레이크해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인 경우에는 여기로 점프해서 여기 실행하고 브레이크해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이 아래쪽이 실행되고 브레이크가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케이스를 다 만족하지 못할 때라고 할 때는 디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 자바랑 완전히 똑같죠.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코드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죠? 자바에서는 뭐 system.out.println 뭐 이런 거를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HTML 코드이기 때문에 HTML에서 어떤 div와 같은 어떤 영역 안에 뭔가 컨텐츠를 변경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이 뭐냐면 for를 이용한 반복문입니다. for를 이용하는 반복문은요. 이것도 자바랑 똑같죠. 문장이 하나 나오고요. 세미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고요. 세미콜론이 나오고 또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증가나 감소와 같은 문장이 나오죠. 이 문장은요. 일단 첫 번째 식은 무조건 한 번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 식은 무조건 한 번만 실행을 하고요. 이거 생략해도 괜찮죠. 그렇죠. 없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철교화식은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루프를 반복하느냐 마느냐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에 있는 조건식입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폼은 안쪽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폼은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여기 세 번째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건 검사를 하죠.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변수의 값을 변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건 검사에서 조건이 false가 된다. 그러면 form은 끝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방식은 자바에서 동작하는 방식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변수를 선언할 때 자바에서는 int라고 변수를 선언했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변수를 선언할 때 뭐라고만 하면 된다? var라고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따로 만들지 말고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H1 하나 더 만들까요? for 연습 무엇을 연습을 해볼 거냐면요. 테이블 만드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실 때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헤드와 바디를 T 헤드와 T 바디를 넣죠. 헤드까지는 우리가 만들고요. 바디 부분을 for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만드실 때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죠. 만약에 테이블에 제목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캡션이라고 하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유 게시판이라고 할까요? 테이블은 테이블 헤드와 그 다음에 테이블 바디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테이블 풋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테이블 풋은 필요가 없어서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헤드 안에는 로우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로우를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테이블 로우를 넣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테이블 로 안에 셀을 넣어야 될 거죠. 셀은 TD가 있을 수가 있고 TH가 있을 수가 있어요. TH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게시글의 글 번호를 첫 번째 제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 제목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성자 아이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디를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아이디를 줄게요. 아이디를 뭐라고 줄 거냐면 게시판이니까 보드라고 할까요? 보드, 테이블, 바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좀 길긴 하지만 게시판이라는 의미로 보드, 그리고 테이블이기 때문에 TBL, 테이블의 바디 부분이니까 바디. 자, 이렇게 아이디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좀 줄게요. 테이블에 대한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과 TH와 TD에 대해서 동일한 스타일들을 적용을 할게요. 테두리 선을 줄 거고요. 테두리 선은 1픽셀, 솔리드, 회색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더 컬랩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컬랩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완성됩니다. 자동 완성되니까 일일이 타이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자동 완성을 하시는 게 오타 없이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버튼 하나 더 만들까요? 여기다가 제가 버튼 하나 만들게요. 버튼 테이블 여기 클릭 속성을 줄 거고요. make 테이블 rows 이렇게 할게요. 테이블에 로우를 만들어라 이렇게 메서드 만들고.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에러 없이 테이블이 완성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작성된 내용을 화면에서 먼저 보죠. 작성된 내용을 화면에서 보시면, 자, 여기가 테이블이 들어갈 위치예요. 그죠? 여기가 테이블이 들어갈 위치인데, 우리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테이블 채우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뭐라고 만들어 주시냐면 번호는 10번부터 거꾸로 내려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과 작성자도요. 제목과 작성자도 그냥 제목 10번, 작성자 10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9번째는 제목 9번, 작성자 9번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이거를 몇 개 만들자? 10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언제? 이 테이블 채우기 버튼을 클릭했어요. 자, 무슨 하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스크립트에서 함수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함수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 그 함수 안에서 포문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이 안쪽을 여기 여러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해보십시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10번부터) (1번까지) 역순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또 펑션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함수 이름은 뭐라고 만들기로 했냐면 make table rows 이렇게 만들기로 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함수를 만드실 때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괄호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body를 중괄호 안에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요. 지금 보시면 그 지역 변수가 result라고 하는 그 document.get element by id를 통해서 div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찾긴 찾았는데 그 엘리먼트가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ake headings라고 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 이 변수는 make table rows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만약에 이게 귀찮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변수와 여기 있는 변수를 동시에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역 변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전역 변수. 저는 그냥 지역 변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리절트가 필요가 없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디다 넣을 거예요? 바디에다 넣을 거예요. 그죠? 바디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바디라고만 할게요. 바디라고 하시고요. document.get table body라고 할까요? tbl body 이렇게 하겠습니다. tbl body.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get element by id. 여기서 변수 이 id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찾은 목적은 그 반복문을 통해서 테이블 로우를 넣어줄 그 테이블 바디를 먼저 찾은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반복문을 만드시면 돼요. for.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죠. 변수 i는 이번에는 10번부터예요.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시면 됩니다. 네? 아, 감소죠. 맞습니다. 처음엔 10이고요. 그 다음에는 감소시켜서 1보다 큰지를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8로 감소시켜서 1보다 큰지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에는 7, 6, 5, 4, 3 이렇게 감소가 돼야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어디에다가 추가를 해줄 거냐면 테이블 바디에 inner html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디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바디 안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추가를 할 거냐면 더하기는 이라고 할게요. 더하기는. 처음에 tr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tr이 있으면 tr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tr을 닫아주시면 돼요. 그죠? tr 안에는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tr 안에는 td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td가 있으면 td를 닫아야죠. 그렇죠? 이런 게 몇 개 있을까요? tr 안에 td가 3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이러면 td가 3개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tr 안에 td가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순서대로 번호, 제목, 작성자 순서대로 되겠죠. 그렇죠? 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일단 이것만 하더라도 볼까요? 새로 고침하시고요. 테이블 채우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안쪽에 글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것 뿐이고요. 10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저 안쪽에다가 뭐만 채우면 될까요? TD와 TD 사이에 내용만 채우시면 돼요.
여기는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아, 문자열로.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죄송합니다. 번호가 들어가는 거. 여기는 글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가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가 작성자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작성자가 들어가는 부분. 일단 요거까지만 해보시면은요. 새로 고침, 테이블 채우기. 꺽쇠가 여기가 잘못됐어요. 여기가 아까 제가 따옴표 잘못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쭉 10개가 들어갑니다. 10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저기만 수정해 주면 돼요. 번호 대신에 I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제목 옆에다가 숫자 I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성자 옆에다가 숫자 I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1987654321 이렇게 나오겠죠. 볼까요? 새로 고침하시고요. 채우기, 여기가 번호가 10번부터 1번까지 내림차순 정렬되고요. 제목 10번부터 제목 1번까지, 작성자 10번부터 작성자 1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되시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나 AJAX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비동기 방식으로 서버랑 통신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코드가 가끔 사용이 돼요. 어떤 HTML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요, 시작하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 안에 채워줄 내용들을 넣으세요. 그럼 돼요. 테이블 로가 있으면 테이블 로를 닫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 로 안에는 테이블 셀이 있어야 되잖아요. 테이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닫아줘야 돼요. 그런 게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시죠? 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헤딩 만들기, 그 다음에 테이블 채우기, for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자바에서 반복문이 for만 있는 게 아니었죠. 뭐도 있었나요? while문도 있었죠. 자바스크립트에도 똑같이 while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while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스크립트 위쪽에서 HTML 엘리먼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H1으로 만들까요? 여기서는 while 자, 여기도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 이렇게 만드시고요. 제가 버튼을 만들 때 헤딩 만들기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할게요. 헤딩 만들기 2, 헤딩 만들기 2번. 그리고 밑에 div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 id는 result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div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div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니까요. 여기는 result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코드 화면 볼까요? 헤딩 만들기 2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헤딩 만들기처럼
헤딩 만들기 2라고 하는 버튼인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위쪽에서 만들었던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H1부터 H6까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for문이 아니라 while문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직 여기에 onClick 안 만들었죠. onClick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while문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변수가 있어야 돼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그 다음에 변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다 가르쳐 드리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바랑 똑같죠. 자바랑 똑같아요. 변수를 선언한다. while문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중괄호 안쪽을 반복한다. 그래서 만드시는 방법은 자바랑 똑같고요. 요 안쪽에 채워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간 더 드릴까요? 그렇게 많이 어려우신가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div를 만든 목적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div 영역을 만들어 준 거고요. 버튼에는 어떤 속성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클릭을 했을 때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하겠다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make heading is 2번이라고 할까요? 2번. 아직은 이런 함수를 만들진 않았죠. 이 함수의 이름으로 펑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스크립트에 가셔서 펑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펑션을 만드실 때는 함수를 만드실 때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함수의 이름, 파라미터 선언, 그리고 body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할 일은요. 우선 우리가 출력을 어디다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게 뭐냐면 result 2번이에요. result 2번은 document.get element by id 제가 result 2번이라고 아이디를 줬죠. 여기 있는 문자열은 뭐냐면 여기 div를 찾기 위한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디랑 같은 아이디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div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div 안에다가 그 헤딩 H1부터 H6까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런 변수가 있어야죠. 1부터 6까지라고 변화하게 되는 그런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 검사를 해야죠. Y 언제까지? 6보다 작을 때까지. 이런 얘기죠. i가 6보다 같거나 작거나 같으면 반복하겠다. 예. 그렇죠? 반복하겠다. 자, 여기서 할 일은 뭐 어디에다가 우리는 inner HTML을 넣어줄 거냐면
result 2번의 inner HTML을 변경할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변경하시면 되냐면 백킷 이용해 볼게요. 백킷. 제일 처음에 H1, H2, H3 이런 거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H 태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닫는 H 태그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숫자 1, 2, 3, 4, 5, 6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달러 중괄호 I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달러 중괄호 I 이렇게 표시하시면 달러 중괄호가 있는 이 자리에 달러 중괄호가 있는 자리에 i라고 하는 변수를 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1이 될 테니까 여기다 2를 써줄 거고요. 다시 올라가면 i가 변경된 적이 없죠. 그럼 또 h1이라고 쓸 거예요. 다시 올라가겠죠? i가 변경된 적이 없으니까 또 h1이라고 쓸 거예요. 이거 무슨 루프? 무한 루프. 무한 반복문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자바랑 어때요? 똑같죠? 네, 자, 이런 연산자들이 자바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헤딩 여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여기서는 제목 숫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변수를 선언하고요. 변수를 선언하고 while문에서 조건 검사하는 것까지는 보통 잘 만드시는데 조건 검사에서 참인 경우에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은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요거 실수하게 되면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하죠. 네, 이렇게 하면 H1번부터 H6번까지만 나올 겁니다. 해볼까요? 자, 새로 고침 하시고요. 헤딩 만들기 2번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네, 되셨죠? 네, 새로 고치겠습니다. 네, 잘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IP 주소가 어떻게 되죠? 노트북도 괜찮아요. 좀 와이파이 연결돼 있잖아요. 트렌드상에서 IP config라고 하면 여기 주소가 있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IP config라고 하면 여기 주소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시 192 168 192 168 25 25에 1. 네. 접속이 안 되는 것 같군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로 가서 봐드릴게요.
네, 자바스크립트가요. 그 오타 같은 게 있으면 그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 자바 같으면 오타 같은 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발생해서 그냥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게 그 스크립트 언어의 그런 특징이에요. 실행되기 전까지는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자바에 비해서 디버깅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보통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서 오타 때문에 많이들 실수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inner HTML 이런 경우에 빨리 쓰려고 하다 보면 HTML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HMTL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 삐고 나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클릭을 할 때 온클릭에서는 여기를 함수 이름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저장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를 써주는 거는 뭐냐면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제가 함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함수라고 하는 객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객체가 되고 함수를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바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린트 ln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프린트 ln이 있으면 괄호까지 있어야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함수를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불러줄 때는 괄호를 써주고
필요한 아규먼트를 이렇게 넣어주죠. 뭐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들을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클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클릭에서도 함수 이름만 써주시는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을 써주셔야 돼요. 저도 가끔씩 이거 괄호 많이 까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 호출을 써줘야지만 실제로 이 함수가 이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그냥 여기를 괄호를 없애게 되면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냐면 이 자리에 요런 그 문자열 자체, 그러니까 문자열은 아니지만 이런 객체가 이 자리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괄호를 써주시게 되면 이때에는 여기 있는 코드들이 한 줄 한 줄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면 되고, 특히나 그 자바스크립트로 그 뭔가 코드 HTML 코드를 만들어낼 때 시작하는 태그와 닫는 태그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공백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시작하는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꺽쇠가 있어야죠. 이렇게 꺽쇠가 있어야 되고 닫는 태그가 있어야 돼요. 닫는 태그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앞뒤 짝이 맞아야 그래야 코드가 제대로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